냄새나는 한국인 아이를 데려다 키웠더니 이제 나를 무시해?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미국의 한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상납하면서 5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슨 정이에요. 시애틀 공립도서관에서 8년째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죠. 백인 가정에 입양된 동양인 아이로 어릴 적부터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돌아온 양아버지가 위스키 병을 비우고 난 후 고함치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요. 냄새나던 한국의 자식을 데려와서 집안이 꼬였어. 매일 밤 그는 한 잔, 두 잔. 그리고 세 잔째부터는 어김없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거실에 나가면 항상 폭행과 폭언을 퍼부었었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기나 해? 거지 같은 한국 길바닥에서 걷어졌는데 고마운 줄은 알고 사는 거야? 양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며 모른 채 하셨어요. 가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도 저를 지켜주진 않았어요. 제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침대 밑뿐이었고 그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매일 밤 공포의 밤을 지새웠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인 아이들 사이에서 유일한 동양인 얼굴로 지내는 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야, 눈 좀 떠봐. 눈 뜬 거야? 근데 왜 눈이 안 보여?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항상 누군가 이렇게 놀리곤 했어요. 어떤 날은 급식판이 바닥에 쏟아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사물함에 한국으로 꺼져라는 쪽지가 붙어 있기도 했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과 웃음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화장실에 숨어 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익숙해져 버렸는지 눈물이 메말라 버렸죠. 선생님들은 늘 그냥 무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들도 결국은 제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책 속에서만큼은 위로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죠.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집을 떠날 수 있었고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큰 착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도서관에 취업해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양 부모님이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앨리스, 이제 일을 시작하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보답해야지. 양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때부터 저는 몇 5년간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양부모님께 보냈어요. 그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요. 30이 되던 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극에 달했고 용기를 내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수개월간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양부모님께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달부터 송금을 줄였고 예상대로 양아버지의 협박과 분노가 담긴 전화가 빗발쳤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파트로 돌아오니 문 앞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양아버지의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문을 열기도 전에 그가 저를 밀치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온 양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며 소리쳤죠. 양어머니는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거지 같은 한국에서 널 데려와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알겠어요. 다음 달부터 다시 돈을 보낼게요. 그 말을 들은 양아버지는 겨우 진정되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양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짐을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이 좁아서 내 물건들을 가져왔어. 버리려고 했지만 너에겐 아직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급하게 가방 2개를 남기고 서둘러 나갔죠. 그날 밤 제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다시 똑같은 상황인의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느덧 제 손에는 수면제 병이 쥐어져 있었어요.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처방받은 약을 한 번에 한두 알씩 조금씩 남겨두면서 몇 개월간 모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비밀이었죠. 약병의 뚜껑을 열었어요. 조그만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에 쏟아졌죠.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에 든 약들을 바라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던 거죠. 물 한 잔을 따르고 심호흡을 했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약을 먹기 위해 물컵을 가지러 가던 중 양어민이가 챙겨준 짐박스에 형형색색의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단지를 펼쳐보니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문구가 보였고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아드립니다. 무료 DNA 검사, 항공 지원, 통역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죠. 순간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에 쥐고 있던 약병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해외 입양인 친가족 찾기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했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여러 나라에서 온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중국, 러시아,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영상들이었죠. 그중 한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35살의 한 여성이 서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이었는데 두 사람이 껴안고 울던 모습에서 뭔가가 제 가슴을 쳤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서 본 감정은 제가 평생 갈망했던 것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입양 날짜, 그리고 아는 정보라고는 서울고아원 1987이 전부였죠. 일주일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앨리슨 씨 서류 검토 결과 귀하의 사례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죽음에 다가서려던 제가 이제 태어난 나라로 뿌리를 찾아 떠난다니.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항공기 티켓을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전해졌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 제가 태어난 곳의 냄새였을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앨리슨 정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앨리슨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인 지원센터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괜찮으셨어요? 그녀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언어의 벽을 넘어 전해졌어요. 백인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제 얼굴과 닮은 한국인을 마주하는 건 낯설면서도 묘한 감정이었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죠. 앨리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고아원 1987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DNA 검사부터 시작해봐요. 차에 타자마자 입안에 면봉을 문지르는 DNA 검사를 받고 출생 기록을 찾기 위한 서류 작업도 시작했어요. 때론 희망이 보이다가도 또 다른 막다른 길을 만나기를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지은 씨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위로를 건네곤 했죠. 어느 날 지은 씨가 저를 한국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들, 시장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외침. 마치 오래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떡볶이를 먹다가 문득 울컥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지은 씨가 말했죠.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이미 이 땅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첫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열했어요. 30해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상처가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끝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DNA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희망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센터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은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앨리슨 씨, 출생신고 서류에 남은 주소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정순덕이라는 이름도요. 그 순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이 다시 찾아왔어요. 마치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순덕? 그 이름을 처음 소리내어 말해보는데 마치 평생 불러왔던 것처럼 입에 익숙했어요. 지은 씨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며 말했죠. 가보실래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숨이 막힐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고아원 서류 그리고 그 이름. 어쩌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제 존재의 답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설레기도 했어요. 가요. 나를 버렸던 그곳으로, 내가 시작된 곳으로. 다음 날 지은 씨와 함께 경북 의성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의성까지는 약 3시간 거리라고 했는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시골길로 접어들면서 제 마음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찾은 주소의 주인이 정말 제 친어머니일까? 만약 맞다면 그분은 왜 저를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동안 지은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긴장되시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앨리슨 씨의 여정에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버스가 작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였어요. 출출해진 우리는 터미널 앞 작은 백반집에 들어갔어요. 지은 씨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죠. 뭐 드실래요?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토속 음식이 맛있을 테니 된장찌개 같은 건 어떨까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은 씨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곳에는 정순덕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터미널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지역 택시를 불러 그 주소로 향했어요. 시골 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점점 더 한적한 풍경이 펼쳐졌죠. 논과 밭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낮은 지붕의 집들, 그리고 맑은 공기. 한국의 시골은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어요. 약 20분 후 택시 기사님이 말했어요. 저기가 말씀하신 주소인 것 같은데 저 기와집이 맞을 거예요.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기와집.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약간 굽은 어깨, 그리고 주름진 눈가.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지은 씨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순덕님 맞으신가요? 여성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아니요, 저희는 해외 입양인 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혹시 1987년에 서울고아원에 아이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일 없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정순덕님, 제 이름은 앨리슨 정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제가 그 아이입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잠깐이었지만 뭔가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어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런 일 없으니 제발 나가주세요. 지은 씨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말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진 기록에는 분명히 순덕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나가주세요. 문이 닫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지은 씨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어요.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편지 봉투를 망설이다가 대문 앞에 놓고 왔어요. 여기 오기 전 호텔에서 밤새 쓴 편지인데 연락처와 함께 제 마음을 담은 글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제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죠. 호텔 방에서 이틀 동안 거의 나오지 않고 지냈어요. 지은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한국을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떨리는 목소리의 여성이 말했어요. 저, 정순덕입니다. 제 딸, 아직 서울에 있나요? 그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겨우 대답했죠. 네, 아직 여기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거기로 찾아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놀라면서도 기뻐했고 센터에서 만날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센터의 면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정순덕 씨가 들어왔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편하게 대화하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정순덕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네가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알아봤어. 내 눈이 똑같았거든. 하지만 네가 모든 걸 잊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모른 척했어. 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땐 어떻게 살지 몰랐어.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애는 울기만 했고. 나는 22살로 너무 어렸어.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정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아원 맡기고 1년 뒤 생활이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네가 이미 외국으로 입양됐다고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렇게 네가 잘 살기만을 기도했고 좋은 나라로 갔으니 행복을 빌어주고 나는 있기로 했어. 하지만 네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저도 참을 수 없이 말했어요. 그때부터 난 지옥이었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요. 순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미안하단 말로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라도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죠.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상처와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센터에서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짧은 여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어머니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미정아, 밥 먹어.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어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진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손맛이 저를 매일 아침 울컥하게 했죠. 어머니는 식사를 차려주고 나면 방안을 정리하시고 세탁기를 돌리셨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죠. 30해 동안 못해준 걸 어떻게 다 해주겠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어. 어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같이 챙겨왔었는데 어느 날 그걸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보내진 후에도 계속 모아두신 아기 옷들과 장난감 사진이 있었죠. 저를 잊지 않기 위해 혹시라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간직해온 흔적들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버려졌다는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어머니는 제가 떠난 후의 삶, 저는 미국에서의 성장 과정, 서로가 살아온 시간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은 씨가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입양인의 날 행사가 열려요. 앨리슨 씨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많은 입양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용기를 내면 너처럼 아파하는 다른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행사 참여를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죠. 행사 당일 서울시청 앞 광장은 전 세계에서 온 입양인들로 가득 찼고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미국에서 오신 정미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이름은 앨리슨 정이며 최근 생모를 만난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하지만 객석 중간쯤에 앉아있는 정순덕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죠.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정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진짜 이름을 몰랐어요. 제 인생의 첫 페이지가 찢겨나간 채로 살아왔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을 포기하려 했어요. 수면제를 모아두었고 마지막 순간만 남겨두고 있었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객석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 한 장이 제 삶을 바꿨어요. 해외 입양인 친가족 찾기 프로그램. 처음에는 단지 죽기 전에 내가 정말 버려진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지은 씨를 만나고 저와 같은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홀로 겪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고통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잠시 정순덕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어머니를 만났죠. 그녀도 저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어머니는 지난 30년간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 제게 밥을 해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과 우심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제가 태어난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남아 저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눴고 주변에서는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날 행사 이후로 센터에 연락하는 입양인들이 크게 늘어났고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나 같은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멀고 낯설지만 내가 태어난 고향 한국이 제 생각을 바꿔주었고 어머니가 다시 제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또 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